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출부장 경호쌤입니다. 항상 오프라인에서 1대1로 대면 강의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이전에 노출 전형으로 대학 입시에 성공을 하고 지금은 올해로 7년차 학생들에게 노출을 가르치고 있는 남경우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입시 논술에 관련된 정보와 팁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들을 같이 해결해보는 그런 콘텐츠의 영상들이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자, 각설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6월에 접어들면서 정말 완연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가는 시기가 학생들의 마음을 좀 뒤숭숭하게 만드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흘러가는 게 내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잘 해왔던 건지 잘 모르겠고 또 내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 입시에 도전하게 될 것인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을 만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수시 논술 전형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 학생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건 저의 주관적인 견해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이 세 유형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미리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대학에서 제시하는 이 논술 문제가 어떤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냥 그거를 의도를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 2형 친구들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모의고사는 다소 아쉬운 학생들이 이 수시 논술을 쓰기에 가장 베스트 타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성적대를 이야기하자면 내신이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중반까지, 그리고 모의고사가 한 3등급 내외로 나오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바로 이 1, 2형에 속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 아마 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반에서 2, 3등 정도 하는 친구들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신이 받쳐주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성적 우수나 학종으로 수시를 쓰기에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 극상위권 대학을 쓰기에는 다소 아쉬운 성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그렇다면 정시에서는 희망이 있느냐? 근데 자기가 자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더 좋은데 모의고사 성적 안 나오는 거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수시밖에 답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했듯이 이 친구들 자신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쓰기에는 좀 괴리가 생겨나요. 자, 그러면 교과 성적 외에 외부 스펙이라도 있으면 자소서에 녹여내면 되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따로 챙겨놓은 스펙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소서 쓰기도 막막하고요, 정시도 힘들고 내신만 가지고 수시를 쓰기에는 학교가 다소 아쉬운 느낌이 들고 이렇게 약간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 친구들이요, 학교에서 케어받기도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입시 상담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입장에서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성적 관리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학교에서 봤을 때 이 친구들에게 아쉬운 거는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 올려라 이 말밖에 해줄 말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들만 듣게 되면은 학생들도 시야가 약간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 성적이나 올리면 되겠다 하면서 다른 전형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노출 쓰기에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내가 수능 준비를 통해서 최저 기준에 맞출 만큼 공부를 좀 해준 다음에 내신 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노출 준비를 병행하면서 내가 최저 기준을 맞춤으로써 희망하고 있는 극상위권 대학들까지도 지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제 경험상 논술에 도전했을 때 가장 합격률이 좋은 성적대의 친구들이 1, 2형 친구들이고요. 대학의 입장에서도 내신 성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꽤나 선호하는 학생 유형이 이 1, 2형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유형 학생들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1, 2형 친구들과 정반대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신 성적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 4등급에서 5등급 정도까지. 하지만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2등급 내외로 나오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바로 2유형 케이스입니다. 아마 이 2유형 친구들은 일반 고등학교보다는요, 특목고라든가 혹은 특목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내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체로 2유형의 케이스가 많아요. 이 친구들은 또 아까 반대되게 스스로 정시만 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입시에 도전하게 될 겁니다. 아마 수시를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 내신 되게 낮거든.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상위권 대학도 다 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입시에는 100%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공부를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학생들도 공부를 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처럼 내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인정해야만 해요. 그래서 수시 납치가 되기만 한다면 수시도 지원을 해봐야지 되겠다라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수시 논술을 지원하기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2유형 친구들은요, 1유형 학생들보다는 내신 성적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최저 등급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지원할 때 상대적으로 내신 비중이 적고 최저 기준은 높은 학교들을 지원하면 합격률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죠. 가령 작년을 기준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작년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로 학생을 뽑았습니다. 최저 기준이 2개 합 4 등급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2합 4를 맞추기만 한다면 내신 성적이 어떻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케이스도 존재하고 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 등급이 3합 6등급을 기준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보는 대학들 중에 최저 기준이 가장 높은 학교였었는데 자, 중앙대학교의 이제 논술 평균 경쟁률이 한 4, 50대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저 등급을 맞춘 학생들이 한 또 절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최저 등급 3합 6을 맞췄다는 기준 하에 최종 경쟁률이 한 20대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슷한 학교라고 볼 수 있는 한양대학교가 최저 등급이 없죠. 최저 등급이 없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200대 1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논술 경쟁률이 200대 1을 넘겼고 가장 상위 학과 같은 경우에는 270대 1까지도 올라가서서요. 200대 1과 20대 1을 비교를 해보자면 내가 내신 점수가 불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합격률이 높은 거는 아마 20대 1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논술 전형에 대한 대박 소문들, 5등급인데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 6등급인데도 논술로 붙었다, 이런 다양한 썰들이 대체로 이 2유형 학생들에게서 많이 생겨나는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잖아요. 공부머리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조금 나중에 준비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시를 배제하지 말고 함께 병행해서 준비를 한다면 본인이 입시에서 실패할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자, 마지막 3유형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이기도 해요. 대체로 내신과 모의고사가 둘 다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이 3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내신 모의고사가 둘 다 3, 4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죠. 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인서울대학을 목표로 했을 때 이 친구들의 성적이 다소 애매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논술 전형을 제외하고는 수시에서 쓸만한 전형이 따로 없어요. 네. 그리고 정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3, 4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성적으로는 사실 경기권 안에서도 합격을 보장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시 논술이 아니라고 한다면 입시에 있어서 따로 쓸 수 있는 전형이 없는 친구들, 선택권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좀 암담하게 상황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3, 2형 친구들은 논술에 합격하게 됐을 때 가장 효율성이 좋은 학생들이 되는 거죠. 이 3, 2형 학생들은요. 어떻게든 수능에서 두 과목의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2합 4 혹은 2합 5 정도를 맞추게 되면요. 이제 인서울 중위권,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까지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저 기준을 선택과 집중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논술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들 위주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노려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수시 논술을 써야만 하는 세 가지 학생 유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었습니다. 각각의 유형들마다 나름의 장단점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같은 논술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세워야 할 전략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 본인이 이 세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논술 전형은 도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미리 좌절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아직 논술 전형을 고려해보지 않았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 도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논술부장 경수이었습니다. 오늘도 연론합시다.